목소리를 내주이소. 사람들 만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 많이 올랐다. 아유, 나도 집 좀 사야 되는데. 아니면 뭐 큰맘 먹고 집 한 채 샀다. 뭐 이런 분들 계시지?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당장 뭐 집을 안 사더라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6월 되면서 새롭게 생긴 부동산 제도도 있고요. 아직 논의 중인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열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제도가 몇 가지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이미 시행이 됐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이전의 시장과 6월 이후의 시장으로 좀 구별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소위 임대차 계약과 관련돼서 당사자 간의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 내용들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는 앞서 완성됐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해서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임대차 3법이 이제 완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이 그 법을 잘 지키고 이제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때문에 예.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좀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전월세 신고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럼 무조건 이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하면 단속되는 겁니까? 단속됩니다. 근데 1년 동안 유예되지만 단속되는 거고요. 예.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한 분이 신고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셔서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완전 광역시도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또 제외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의 뭐 전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예, 일단 예. 도지역의 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해당되니까 거의 뭐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임차인 같이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사람만 네, 하면 되니까. 두 분 다 하셔도 되는데요. 예.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신고하시면 임대인한테 문자로 연락이 갑니다. 신고가 됐다 이런 그럼 식으로. 예전에 뭐 그런 비슷한 제도들 같은 게 있었을 때 뭐 임대인이 안 해준다 이런 건 이제 네네, 없겠네. 없습니다. 이제 통합되는 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임차인은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이상인데 이거 뭐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대상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근데 전월세 신고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엇갈리는데 이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예비 세입자의 주거권을 좀 보장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전월세 시장을 좀 투명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인 것이고요.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좀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해서 내 정보가 공개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스톱으로 확정일까지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계약갱신 청구권의 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주거 안정에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옛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증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게 신고제를 하니까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 이 또한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네요. 당연히요. 다만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본인 소위, 세금으로 나가니까. 과세를 위한 예. 정보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저는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는데 뭐 이걸 상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2%로 축소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던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원래는 이게 2009년에 9억에서 지금 13년째 9억으로 지금 계산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12억 원. 12억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가 상한선.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제시했다는 것이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계속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고요. 네. 아마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상위 2% 정도로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11억 1,000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지금 요 해당이 네. 2%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이달 중에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서 뭐 확정하겠다라는 것인데 네네. 일각에서는 또 상위 2%로 완전히 확정하는 것이 소위 조세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뭐 이런 좀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6월에 어쨌든 명세서를 바로 받아보는 게 아닌가 보죠? 네, 이거를 6월에 할까? 지금 해서 네. 7월부터 이제 부과되는 것을 네. 적용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겠네요. 6월에 과연 내가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이제 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시중에서 뭐 호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시지가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현재 시가로 거래되는 시가보다는 좀 낮춰봐야 네. 되는 것이 공시가죠. 예, 네, 예. 네. 6월부터 이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이 높아집니다. 일단 뭐 이거를 완화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뭐 추후에 말씀을 나누고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2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바뀐 6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기본세율 그대로 그냥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1년 미만의 또는 2년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투기적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네. 해서 좀 더 과세하는 것이고요. 그 과세가 지금 75%까지 늘어납니다. 70%까지 늘어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일단 기본세율은 6에서 45%에서 뭐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60%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년 미만에 그 전에 너무 빨리 가파르게 오르니까 막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차익을 남겨서 하는 것들을 막겠다 해서 이제 70%까지 네네. 양도세를 내게끔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은 60%. 60%입니다. 뭐 네. 다주택자 뭐 1주택자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올라갑니다. 플러스가 또 예, 있어요? 소위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현행으로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세율에 플러스 10% 정도를 양도세로 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6월 1일 지금 이제 적용됩니다만 여기에 10%가 더 가산됩니다. 10% 포인트가. 그러니까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포인트가 그 양도세로 부과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네. 기존보다 10% 포인트가 더 그러면은 추가됩니다. 뭐 2주택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럼 1년 미만이 됐어요. 팔았어요. 그러면은 70 플러스 20에서 90%가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10%못 팔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매물 잠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증여 물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도세를 높게 올리면 예.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네. 기대를 했는데 그 물건들이 지금 매물 잠김 효과라고 해서 아예 지금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증여를 통해서 물건이 잠기는 이런 효과가 지금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네. 3주택자 이상이면 양도세가 30%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의 그 주택을 팔면 70 플러스 30 하면 100%거든요. 그럼 차익의 100%다 세금으로 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계산하시면 물린다는 돼요. 거네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이렇게 3주택자인 사람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1년 미만 가지고 있던 걸 파는 거는 글쎄 뭐 일단 기본 방향이 투기를 막자는 건데 뭐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굳이 집이 뭐 세 채 이상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쭐려 했는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이제 중과세 하기 전에 양도세 중과 시행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좀 줬다 아닙니까? 집을 좀 팔아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매물이 안 나오고 파는 이 증여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네, 거지.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많은지. 아니 근데 이제 증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일단은 매물이 6월부터는 그러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당장은 서로 눈치 작전이 시작될 거고 종부세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이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6월 1일 이전에 아마 그런 했어야 결정을 되는데.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까지 매물이 나오지 않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주택자가 그래 많습니까? 뭐 일단 우리 지역에서도 예.
주택 가격의 가격은 낮지만 네. 예, 예. 다주택자들이 좀 계시죠. 예. 네. 그 양도소득세 지금 완화 방안이 또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완화를 한다면 어떻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논의가 지금 되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교통 정리가 안 된 예, 것을 예, 우리가 그런 것 확인할 같아요.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재산세 같은 것도 지금 감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재산세를 감면해도 0.05%포인트밖에 낮아지지가 않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 금액으로 보면 18만 원 정도 절감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뭐 장기 보유해도 재산세 이렇게 높지 않다면 네. 그냥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비과세 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때는 장기 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도 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1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런 방안이 있고 또 공시지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라는 것 네. 때문에 사실은 장기 보유를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의 규제 완화 가능성을 지금 오히려 시장에는 시그널을 준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이 먹히는 시장이라면 오히려 매도보다는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 그렇죠. 뭐 정권 교체 가능성 여러 가지 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집을 좀 그렇게 사고 됐습니다. 싶은 무주택자 분들도 지금 뭐 매물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거고 그 매도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내놓으려고 해도 지금 뭐 양도세 중과 기준도 너무 강화됐고 또 종부세도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물음표기 때문에 그렇다면 숨통이 좀 트이려면 매물도 좀 나오고 주택 가격도 조금 안정되면서 기존 가격보다 조금 떨어진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본다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양도세는 민주당이 아직 좀 논의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시장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번에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차후에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숨통을 좀 트여주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증여가 아니라 아직 증여하지 않은 분들은 매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탈출구를 만들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부동산 시장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네네.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와중에 지금 교통 정리가 좀 잘 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물이 어쨌든 많이 나오고 해야지 집값이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나오는 매물들이 너무,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 전주로 봐도 뭐 전국 평균보다 뭐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예, 예. 계속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일단 동결했는데 연말에 이제 금리 인상 한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인상됐을 때에 또 이제 매물이 잠김 효과가 좀 풀릴까요? 일단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주택 거래가 매도가 이제 그 거래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우리 쪽에서는 부동산 쪽에서 설명을 하고 역상관 있고요. 관계가 예.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택 시장은 거래가 부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신 네. 분들의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또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네.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에 믿고 내 집을 마련한 뭐 예를 들면 영끌이라든가 영끌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예. 결국은 그게 부담스럽다면 이제 또 투매 가능성도 손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좀 시장이 좀 그 프락츄에이션이 심해지는 좀 혼란스러운 시장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빚내서 집 사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지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불안감이 그럼 네.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언제쯤 무주택자들이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한번 이뤄볼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저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 지역의 집값이 코로나 상황, 예, 그리고 예. 경제 침체에 등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더 오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최고 상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옆에서 뭐 하냐 막 이렇게 네. 얘기해도 음. 꼭 참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네. 네, 참으십시오. 예, 예, 참으십시오. 참아야 되는군요.